Welcome to Huawei August webinar, everyone. I am head of Huawei Korean Enterprise Business Group, James Guo.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appreciation for your trust and support. I have been Korean about 7 years. During this time, I understand ICT infrastructure is quite advanced and well deployed in Korean market. Especially recent years, new technologies coming out, and it is really exciting for me to join this market and work together with you. In untapped era, superior ICT infrastructure is mainly required for business transformation in many areas and our life changing. Huawei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ICT infrastructure and smart devices. We have about 190,000 employees and operate in more than 170 countries and regions. The revenue of first half 2020 is about 450 billion RMB, 30% growth than last year. In enterprise business, more than 200 customers of Fortune Global 500 select Huawei as digital transformation partners. As always, we put great emphasis on continuous investment, about 10% of annual revenue or R&D, to create new solutions and products including AI, Wi-Fi 6, computing, remote working, digital power, etc., which will be covered by coming sessions. I hope all of you can get industry insight and idea and also understand much more about Huawei's variety solutions and through this August webinar. Let's grow together. Thanks a lot.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오쇼TV 김인순입니다. 모든 것이 센서로 연결되고 빅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딥러닝과 머신러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를 통해 모든 것이 지능화되고 기업의 디지털 전환 또한 빠르게 진행됩니다. 물론 최근에 코로나19가 여러 방면에서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기업 ICT 담당자는 급격한 변화의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AI, 초연결성 등을 지원하는 지능형 ICT 인프라 실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웨이와 AI 트렌드와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화웨이 김재한 상무님, 한국 IDC 한은선 전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전무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한국 IDC 한은선입니다. 저는 한국 IDC에서 리서치를 총괄하고 있고요. 오늘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주제를 갖고 최근에 IDC 리서치 결과를 좀 반영해서 브리핑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한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화웨이 기업 고객 부문의 CTO로 재직하고 있는 김재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AI와 인텔리전트 인프라에 대해서 화웨이 비전과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합니다.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웨이와 함께 4주에 걸쳐 4번의 웨비나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AI 트렌드와 인프라스트럭처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한국 IDC 한은선 전무님과 함께 디지털 인프라 시장 동향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전무님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요 화두는 이미 굉장히 저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새삼 저희가 코로나19라는 지난 한 6, 7개월간의 상황 자체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디지털이라는 이 키워드 자체가 훨씬 더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IDC에서는 현재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IDC가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그 행보를 가속화하면서 궁극적으로
미래 엔터프라이즈라는 어떤 최근국적인 상태를 구현하는 걸 IDC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비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 엔터프라이즈가 특히 인프라 관점에서 어떠한 주요한 요건들을 갖추고 그런 것들을 구현해 나가야 되느냐, 오늘은 그 키워드를 갖고 좀 제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IDC는 이걸 Future of Digital Infrastructure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가운데서 기업의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나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디지털 인프라의 미래 시장 동향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제 IDC 같은 리서치 펌이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진행하는 서베이 중에 하나가요. 굉장히 여러 퍼소나들을 상대로 해서 정기적인 서베이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실제 이제 투자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패턴들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어떻게 나타내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투자 중에서도 어느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그런 임플리케이션을 볼 수 있느냐, 시사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우선은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향후 한 5년 뭐 이렇게 시장을 내다보고 나서 실제 본인들이 포지셔닝 하고 있는 그 시장의 산업 자체가, 산업 구도 자체가 파괴적인 혁신 효과를 지금 현재 뭔가 본인들이 체감하고 있느냐, 향후 한 4, 5년 내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 거다라고 보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적어도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한 절반, 50% 정도의 응답자들은 내 인더스트리가 향후 5년 이내에 이렇게 빠르게 좀 변화할 것 같다. 흔히 말하는 디스럽션이 올 것 같다라고 체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실제 그 해당 기업들의 비즈니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실제 트랜스포메이션 되고 있다라고, 특히 그 수준, 실제 현재 본인들이 하고 있는 오퍼레이션을 봤을 때 이게 적절하게 그걸 맞춰서 가고 있느냐, 사실은 거기에 갭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얼마만큼의 트랜스포메이션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느냐, 비즈니스 측면에서, 이랬을 때는 오히려 58%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게 그렇게 레이팅을 했고요. 이게 이제 기저에 사실은 저희가 이야기하는 많은 디지털이라는 거의 근간은 결국은 IT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IT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실제 해당 기업이 갖고 있는 현재의 IT 환경 또는 그게 디지털 포트폴리오 뭐 여러 가지의 측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지 어떤 비용의 절감의 측면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결국은 어떤 고객하고의 관계, 그런 것들을 접촉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고요. 하나 더 나아가면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현재 IT라는 것이 얼마만큼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발맞춰 나가는데 준비가 되어 있느냐, 또는 거기에서 조금 더 가야 한다라고 보느냐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한 60% 이런 응답자들이 이렇게 응답을 했다. 그래서 그만큼 디지털 역량 구현이라는 거에 대해서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기업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IDC가 이렇게 리서치 결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니즈가 강력하게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19 이슈까지 생기면서 더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IDC에 굉장히 많은, 지난 한 7개월 동안 IDC가 거의 2주 간격으로 글로벌하게 한국을 포함해서요, 굉장히 빠르게 기술에 대한 그 투자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주요하게 포커스를 맞추는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되게 짧은 사이클의 리서치들을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IDC가 이런 코로나19라는 상황 안에서 어떻게 이 기업들이 여기에 대응하는 걸 넘어서서 어떤 전략적인 투자를 집행하고 그리고 회복으로 가느냐라는 요걸 IDC는 한 5단계 정도의 이런 곡선으로 현재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어떤 비즈니스 측면의 이슈가 있고요. 이게 전체 이코노미 측면의 현안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코로나 이제 저희가 위기, 이게 글로벌하게 왔을 때는 사실 많은 기업의 딱 영순위의 키워드다 그러면 비즈니스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기술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해당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랬고, 이게 조금 더 경기 침체라는 걸로 연동이 되면서 경기가 굉장히 뭔가 슬로우해졌죠. 그 가운데서는
단연코 영순위는 또 기업의 어떤 주요 어젠다는 비용 최적화, 비용 절감입니다. 이게 CFO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기업 전반의 모든 리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이제 조금 더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의 침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결국은 어떤 기업이 운영 측면에 탄력적인 회복성을 갖고 있느냐. 이건 뭐 여러 가지 측면입니다. 기술적인 건 당연하고요. 이게 실제 그 해당 기업이 갖고 있는 프로세스나 오퍼레이션 모델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을 때 결국은 저희가 지금 성장을 어떻게 다시 회복해내느냐라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투자 자체도 우선순위를 거기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궁극적으로는 IDC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비전으로 이야기하는 미래 엔터프라이즈라는 그 상태를 다가가기 위해서 IDC가 현재 넥스트 노멀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전반적인 경기부터 시작해서 전체 어떤 그 인더스트리 자체가 그 상태를 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여기서 기술이 하는 역할은 결국 여기 보시면 굉장히 파고가 좀 깊게 특히 비용 절감에서부터 운영 그 회복성, 탄력성 그리고 그 성장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하락폭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 커브를 얼마만큼 조금 더 플랫하게 하느냐. 이게 기술의 역할이다. 현재 IDC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저희가 좀 인프라라는 오늘의 본연의 주제에 맞춰서 조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IDC는 크게 이 IT 시장 환경을 한 20여 년을 밴드로 해서 이렇게 끊어서 first 플랫폼, second 플랫폼, 현재는 third 플랫폼, 제3의 플랫폼이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플랫폼은 이제 저희가 익히 하는 메인프레임으로 대표되는 시기이고요. 이게 서버 클라이언트 환경으로 1980년대에 넘어오면서 second 플랫폼이라고 IDC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third 플랫폼이 됐을 때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지금 굉장히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오늘 뭐 클라우드 이야기도 나올 거고요. 빅데이터 또는 모바일 또는 소셜 이런 것들이 메인 축으로 하는 어떤 시장의 큰 IT 시장 그리고 이게 디지털이라는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IDC는 제3의 플랫폼이라고 현재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인프라 관점에서 결국은 보시게 되면 first, second, third로 넘어가면서 크게 보자면 결국은 초창기의 first 때는 조금 더 중앙 집중화 됐던 것이 세컨 플랫폼으로 넘어가면은 일종의 분산형으로 다시 조금 이게 바뀌었다가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그 사이에서 분명히 중앙 집중화된 모델이고요. 이제 오늘 저희가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엣지 컴퓨팅 이야기들을 이제 2020년대 이후로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땐 요거는 사실 이 분산과 중앙 집중화된 클라우드라는 모델을 갖고 어떻게 서로 연동시켜서 유기적으로 가져가느냐 뭐 이런 문제다라고 IDC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서드 플랫폼의 핵심이 클라우드 컴퓨팅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쓰고 있어요. 멀티 클라우드 시대이죠. 네, 그렇죠. 클라우드 이제 뭐 IDC에서 클라우드 시장을 이렇게 특히 국내 시장도 직접 서베이를 진행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뭐 한 7, 8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 이런 서베이 결과들을 쭉 맥락을 갖고 이제 IDC가 보게 되면 결국은 초반에는 특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굉장히 뭔가 조금 워칭한다고 할까요? 특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접근하셨지만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 시장에서 이 클라우드라는 걸로 옮겨오기 시작한 건 사실 한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온프레미스 환경 안에서 특히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하다라고 저희가 볼 때는 온프레미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멀티 클라우드라는 건 클라우드를 퍼블릭 클라우드를 여러 개로 쓴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이브리드라는 모델 자체도 온프레미스와 프라이빗, 퍼블릭을 다 같이 아울러서 쓰는 그 모델을 조금 퉁쳐서 저희가 멀티 클라우드로 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한 가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는 결국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은 곳에 분산화, 다시 한번 분산화 환경이 새삼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이건 데이터 센터 인프라나 네트워크 관점에서 결국은
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플랫폼이다. 이게 아키텍처하고 하드웨어 두 가지 측면으로 IDC가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측면에서는 플랫폼, 또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 하드웨어 최적화라는 요 이제 세 가지의 꼭지를 갖고 그 안에 일테면 DevOps라든가 컨테이너 환경으로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자동화와 오케스트레이션이 가장 주된 어떤 키워드로 플랫폼 단에서 등장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두루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단지 뭐 서버다, 스토리지다, 네트워킹이다 전반 인프라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또 어떻게 끊김없이 이런 멀티 클라우드라고 하는 환경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굉장히 핵심 인프라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드웨어 측면에서 결국은 이런 주요 인프라의 요소들이 그 영역들이 어떻게 기술적인 중요한 요건들을 충족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IDC가 이야기하는 제3의 플랫폼의 기반 환경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구현될 수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 어떤 비전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인프라들을 적절히 저희들이 기업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고 구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아까 서드 플랫폼의 가장 오른쪽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결국은 저희가 엣지 컴퓨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스마트 엣지 할 때 사실 엣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기 지금 가장 바깥쪽에 그림 보시면 뭐 자동차에서부터 뭐 선박 또는 여러 가지 실제 그 어떤 생산 공정 뭐 다양합니다.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 안에 결국은 저희가 엣지 컴퓨팅이라는 어떻게 네트워크의 그 엣지 단에서 이런 컴퓨팅의 역량들을 구현할 거냐 실제 이걸 클라우드까지 중앙 그 코어 데이터 센터까지 다 가져오지 않고 엣지 단에서 적절한 컴퓨팅들 또는 데이터 처리하는 것들 데이터 수집 및 처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IDC가 뭐 그 관련된 일테면 새롭게 설치되는 인프라 이게 2023년 정도가 되면 절반 정도는 엣지단에 설치가 될 거다. 현재 IDC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기업이 하이브리드나 멀티 클라우드에 대해서 그만큼 디지털 인프라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 클라우드라는 게 가장 주된 어떤 그 기반 환경이 될 거다. 그래서 약 한 70%의 기업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커넥티비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런 많은 이제 굉장히 그림상으로 나타냈을 때에는 그 안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굉장히 많은 커넥티비티라는 걸 기저에 깔고 이야기를 하는 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업 그리고 이제 과거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단순한 인터넷 환경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커넥티비티의 요건 뭐 일테면 저희가 지금 5G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한 향후 5년 이내 그렇게 저희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그 스마트 모델들의 기저에는 이런 다양한 커넥티비티들이 어떻게 최적화돼서 구현하느냐가 가장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굉장히 강조될 때 저희가 결국은 어떻게 고속화된 그 하이스피드라는 것들을 저희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스케일들을 담아낼 수 있느냐 이게 커넥티비티에서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 엔터프라이즈 입장에서도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굉장히 익숙한 네트워킹 환경 외에도 되게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의 커넥티비티의 옵션들을 같이 고려하게 되지 않을까 IDC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조금 길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게 결국은 조금 차트로 정리를 하자 이러면 오늘 제 발표의 그 제목이기도 한 Future of Digital Infrastructure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IDC가 이제 인프라 환경에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프라 환경에 대한 비전으로 요거를 지금 Future of Digital Infrastructure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크게 보시면은 세 가지의 어떤 중요한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eployment, Technology, Operation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저희가 어떤 그 설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봤으면
결국은 이제는 뭐 그 코어 인프라뿐만 아니라 엣지에서 코어 그 전반을 어떻게 전방위적으로 아울러서 그 안에 제대로 구현해낼 것이냐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인프라를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도 사실은 이게 클라우드 모델의 영향도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런 소비 기반의 이런 모델들이 조금 더 확대 모색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서 특히 운영이 되는 데 있어서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여기에 트리거 역할을 해줬을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격의 그 운영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술 측면에서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의 기저에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정의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넘어왔을 때 디지털 인프라라는 걸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가운데서 사실은 컨트롤 페인이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어부라고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의 이 컨트롤 페인에 대해서 많은 벤더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오늘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또 그런 사업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클라우드가 들어온다라는 건 클라우드 기반의 그 프로비저닝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저희가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라는 요게 이제 기저에 깔리는 것 같고요. 여기에 얼마만큼 굉장히 탄력적인 그런 운영 환경들을 갖추느냐 또는 여기에 어떤 자율형, 자율 관리 이런 것들의 모델들이 그 자동화가 들어오면서 운영 모델에 구현될 수 있는 그런 IT냐 특히 예측이라는 요소, 운영에 있어서 예측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능화, 지능형이라는 게 운영 모델에서도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전문님 지금까지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트워킹 측면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인프라라는 거 안에 분명히 네트워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이라는 걸 조금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면은요. 우선은 그 최신으로 발표된 IDC 이제 그 연초에 발표하는 프레딕션 중에 제가 한 가지를 좀 가져봤습니다. 네트워킹 쪽에서 한 2023년까지 대기업의 한 60%, 전 세계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운영의 단순화 또는 그런 일관된 네트워크나 보안의 어떤 정책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멀티 클라우드 SDN을 채택하는 게 대략 한 뭐 60% 정도가 그렇게 될 거다 2023년까지. 그래서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희가 네트워킹의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보고 있고요. 뭐 조금 더 들어가서 본다면 당연히 여기 그 단어 자체가 이야기하는 대로 결국은 하드웨어 기반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구현해 왔는데 이게 결국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주도적으로 이렇게 전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관리나 컨트롤이라는 제어라는 측면에서도 추상화라는 거 상당히 또 그만큼 많이 확장될 수 있는 여지들이 등장하는 것 같고요. 자동화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특히나 저희가 인프라 환경 자체도 민첩성이라는 걸 굉장히 저희가 소프트웨어에서 굉장히 익숙하게 그 민첩성이라는 키워드를 이야기하듯이 결국은 인프라가 그걸 같이 가져가 줘야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자동화라는 게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 키워드가 될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이라는 걸 굉장히 많은 이 네트워킹 시장 안에서 이제 많은 벤더들한테서 저희가 이 키워드들을 좀 들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희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나 멀티 클라우드를 이야기할 때 이 다양한 인프라 환경 안에서 어떻게 끊김이 없는 그런 뭐 어떤 네트워킹을 얘기할 땐 이건 보안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오케스트레이션 해 나가느냐 뭐 이런 측면들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네트워킹이 이런 것들을 적절히 지원해 줄 때 저희가 이 안에서 뭐 VM이 됐건 베어메탈이 됐건 클라우드가 됐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어떤 기저가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측면을 조금 최근에 이제 IDC가 굉장히 많이 2주에 한 번씩 진행했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조금 네트워킹 쪽에만 국한해서 별도로 진행한 제가 설문 결과를 좀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실제 네트워킹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의 저희가 뭐 이런 키워드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어디에 조금 더 그 투자가 늘어날 것 같냐라는 질문에서 사실 그 윗부분에 두 개, 오렌지 컬러로 지금 설명된 게 궁극적으로 보자면 결국은 자동화 그리고 원격 관리 요 키워드들입니다. 뭐 그 안에 조금 더 들어가면 일테면 자동화가 굉장히 고도화된 그런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일테면 올라간다. 아니면은 그 원격으로 관리하는 네트워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격 관리가 더 확대될 거다. 뭐 이런 키워드인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자동화나 리모트 관리라는 게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네트워킹에서 굉장히 기업들이 투자 우선순위에서 상위권에 올라가 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뭐 보안, 클라우드 그 관리, 뭐 네트워킹, 또 가시성, 뭐 분석 이런 키워드들이 이 네트워킹 안에서 기업들의 조금 우선적인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사실 이미 뭐 일부 시장에서 지난 한 2, 3년간 간헐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IDC에서도 네트워킹 시장을 볼 때 결국은 저희가 소프트웨어 펑션이라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면 네트워크에서도 결국은 인텐트 기반의 네트워크이라는 게 그만큼 시장에서 조금 더 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서는 특히 이제 오토메이션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구현해낼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IDC는 전체적으로 한 4가지의 이 인텐트 기반의 네트워킹에서 중요한 포인트들 한 4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은 아무래도 자동화이겠죠. 이게 어떤 아이덴티티 기반으로 그걸 세분화해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실제 인텐트를 잘 유지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다이나믹하게 이런 변화들을 잘 따라잡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자동화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다음 중요하게 보는 건 결국 가시성입니다. 저희가 이 네트워킹 환경 안에서 실시간으로 그리고 얼마만큼 그런 포괄적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단계적으로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요. 결국은 가시성을 어떻게 잘 확보하고 그런 것들을 더 제대로 구현해 줄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도 이 인텐트 기반의 네트워킹에서 여기 가시성이라는 영역을 상당히 중요하게 볼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디지털 인프라, 미래의 디지털 인프라를 이야기할 때는 예측이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변화하는 추세, 그런 것들을 머신러닝이라는 것들이 제대로 학습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가시성에도 일조할 수 있느냐, 뭐 이 부분을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검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제 사용자의 인텐트라는 걸 어떻게 그걸 저희가 검증해 낼 거냐, 그리고 분명히 이상 징후라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디텍트 해낼 거냐, 방어해 낼 거냐, 뭐 이런 측면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전반적인 걸 봤을 때 결국은 여기도 정책, 저희가 흔히 그 정책이라고 말하는 팔러시라는 것들을 어떻게 생성해 내면서 적절하게 네트워크를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구현해 내느냐,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유지해 갈 수 있느냐, 뭐 이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미래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해서 많은 설명해 주셨는데 한 장으로 총장님 부탁드립니다. IDC가 그 리서치를 주로 하는 회사이다 보니 조금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약간 빠르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결국 한 장으로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사실은 사용자 입장에선 가장 앞단에서는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그렇지만 백단에서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스마트하게 저희가 구현해낼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조금 요약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IDC가
그 뭐 미래의 디지털 인프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장에서 사실 이미 엔터프라이즈 인프라나 네트워킹에 대해서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요 키워드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결국은 어플리케이션이나 비즈니스 아웃컴이라는 거에 어떻게 정조준을 해서 저희가 인프라 환경들을 구현하고 운영하느냐 이게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사실상 조금 중요하게 보는 건 결국은 클라우드라는 게 들어왔을 때 그 모델이 들어왔을 때 이런 데이터 센터 인프라, 네트워킹 전반으로 어떠한 변화의 요소들이 제대로 구현이 되고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되어져야 되는가 거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운영 측면에서 저희가 사실 오토나머스라는 이 단어가 뭐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로 해서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만 결국은 저희의 인프라 환경, 특히 디지털 인프라 환경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가운데서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나 네트워킹 환경이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단순화부터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자동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예측 가능한 그런 시스템들이 구현이 되면서 궁극적으로 굉장히 스마트하게 구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IDC에서 준비했던 미래의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여러 가지의 연구 결과들을 좀 공유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정훈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김재환 화웨이 상무님과 함께 화웨이가 제시하는 그런 미래의 디지털 인프라 솔루션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제가 사회자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그 AI와 관련된 뭐 컨퍼런스라든지 박람회 같은 데 혹시 참석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많이 가봤죠. 네. 사실은 이제 저도 한 몇 년 전에 해당 컨퍼런스에 갔다가 그 데모 부스를 한번 그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주제가 원리를 찾아였습니다. 네. 그 서양 그 만화책 있잖아요. 그렇죠. 네. 되게 신기했던 게 저는 이제 찾으려고 했더니 몇 분이 걸렸는데 몇 분 이상 걸리죠. 그렇죠. 저도 그 다른 그 빨간 모자 쓴 원리를 그렇죠. 찾는 맞습니다.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던데요. 해당 그림을 카메라에 비추자마자 뭐 1초도 안 돼서 찾더라고요. 아, AI가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AI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깊숙하게 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분야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AI 그러면 많은 부분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한 전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는 인프라의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AI가 인프라에 어떻게 하드웨어 인프라에 어떻게 녹아들고 그다음에 화웨이의 비전을 가지고 해당 AI를 인프라에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 알려주시죠. 네. 한 번 더 디지털 전환과 인텔리전트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실제 화웨이에서 AI를 통해서 어떻게 인프라가 지능형으로 바뀔 수 있는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정리해서 화웨이의 비전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 이런 그 슬라이드 덱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즉 AI와 같은 지능형 기술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 발생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일어날 것으로 이제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웨이는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결국에는 모든 것이 센서화되고 또 모든 것이 연결이 되고 그런 연결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인텔리전트해진다라고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능형 세계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 하에서 화웨이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솔루션을 가지고 지능형 세계를 만족시킬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화웨이는 크게 화웨이의 전략은 ICT 인프라 및 스마트 기기에서 디지털 및 지능형 혁신 역량 강화를 어떤 전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듯이 앞서 IDC에서도 커넥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화웨이의 전략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기기들, 여러 가지 ICT의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잘 연결할지가 커넥티비티를 제공하는 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컴퓨팅입니다. 그게 서버가 될 수도 있고 스토리지가 될 수도 있고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화웨이의 전략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커넥티비티하고 두 번째 컴퓨팅을 어떻게 잘 연결할 것인가. 그 연결고리가 뭐냐 하면 화웨이는 AI로 보고 있습니다. AI가 커넥티비티에도 연결이 돼야 되고 컴퓨팅에도 연결이 돼야지만 앞으로 다가올 지능형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혁신적인 인프라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웨이의 전략은 기업 고객의 ICT 인프라를 위한 화웨이의 전략은 커넥티비티와 컴퓨팅을 AI로 결합시켜서 고객의 인프라가 좀 더 지능화되고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앞당기는 쪽에 일조하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실제로 이러한 전략 부분들이 굉장히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AI가 주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많이들 접하시고 익숙하신 부분인데 실제 여기 참석해 주신 ICT 관련한 운영자분들이든지 아키텍트 분들이든지 아니면 또는 CI 분들이 실제 ICT 인프라에서 또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핵심 부분이죠. 본격적으로 AI를 통한 인텔리전트 인프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세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는 사회자님께서도 아마 궁금하실 텐데 화웨이가 네. 핸드폰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5G가 유명하고. 네, 네트워크 쪽이 유명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화웨이는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이러한 ICT 전반에 대한 제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부분은 ICT 인프라의 한 축인 스토리지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특별하게도 스토리지에 AI 칩셋이 들어가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세 번째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AI 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다른 어떤 솔루션 벤더에 비해서 조금 특이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저 AI 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뒷장에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저희 스토리지 제품에는 AI 칩이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다음에 실시간 데이터를 머신러닝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냐 하면 얘가 의미를 인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코 데이터를 한번 읽어가요. 그러면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코 데이터를 읽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얼굴을 읽어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귀 데이터도 먼저 메모리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전체 얼굴 윤곽을 올려놓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AI 칩셋이 설치되어 있는 도라도라고 하는 저희 스토리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리드 캐시라고 하는 성능이 50% 이상 향상된 성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학습하고 그 다음에 이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서 성능, 리드 캐시 부분을 50% 이상 향상시키는 부분이 아마 첫 번째로 스스로 학습하는 똑똑한 AI 캐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부분인데요. 제가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사회자님 혹시 추석 때나 설날 때 네, 귀성길이군요. 네, 네네. 많이 막히는 좀 짜증나시죠? 그럼요. 여기 이제 보시는 그림이 고속도로 전용 차선이 있는 그림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런 차선들, 고속도로들이 아마 네트워크 인프라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로 이제 추석 때라든지 설날 귀경을 하게 되면 고속도로 전용 차선은 다 비어 있는데 나머지 차선으로 이제 꽉 막혀서 좀 불편한 경우가 있죠. 저렇게 이제 뻥 뚫려 있으면 유혹을 받게 되죠. 한 번쯤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네, 특정 차량을 사고 싶게 되죠. 네. 맞습니다. 네, 특정 차량을 사고 싶게 되고 현재 네트워크 인프라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 즉 저 뻥 뚫린 차선으로 가게끔 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QoS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품질을 보장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고속도로 전용차로들, 뭐 9인승 이상인가요? 9인승 이상의 차들이 가는 저 차로가 바로 이제 QoS가 적용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차량들은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나도 저쪽에 끼고 싶은데.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전체적인 저 고속도로의 어떤 성능은 우리가 기대하는 100%의 성능을 맞추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화웨이에서는 AI를 통해서 또 다르게 접근을 해서 전체적인 성능과 뭐 이런 부분들을 맞추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솔루션이 뒤에 설명드릴 부분인데, 아까 IDC 한전무님께서도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지능형 플레인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화웨이는 한 플레인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앞서 스토리지에서 AI 칩셋을 통해서 50% 이상의 리드 캐시 성능의 향상을 보여준 것처럼 저희 스위치에도 AI 칩셋을 추가적으로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네트워크의 평면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플레인, 두 번째는 컨트롤 플레인, 세 번째는 인텔리전트 플레인이라고 해서 지능형 플레인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지능형 AI 칩셋을 4장을 이제 하게 됐고요. 이랬을 때 앞서 고속도로를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인프라가 어떻게 바뀌냐 하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애니메이션이 보이실 텐데요. 중간에 있는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계속해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고속도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유기적으로 비어있는 차선을 통행하게 하고, 고속도로, 고속버스만 가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차들도 가게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학습을 통해서 어떠한 트래픽들이 가는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수집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학습된 결과를 통해서 스위치 내부적으로 큐를 할당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똑똑하게 차선 배분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학습해서 차선 배분을 하는 결과가 어떻게 기존의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톨리라고 하는 서드파티 기관에 의해서 한번 테스트한 자료가 있습니다. 기존의 방법하고 AI를 통한 AI 칩셋과 머신러닝을 통해서 네트워크 인프라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제 학습을 했는데요. 테스트를 했는데, 평균적으로 기존의 네트워크 대비 27% 정도의 성능 향상을 가져왔고, 좀 맥시멈, 굉장히 베스트인 경우에는 그 IOPS 같은 경우에는 최대 3.7배, 즉 한 370% 정도 향상을 가져왔고, 지연 시간 같은 경우에는 한 75% 정도 개선이 이루어진 거죠. 앞서 사회자님 그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 3.7배의 차량을 더 고속도로에서 받아들일 수 있고,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75% 정도 빨라졌다라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AI 칩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앞서 네. 한전무님께서 자동화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AI를 통한 학습 없이는 자동화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원리를 찾아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하기에는 힘든 부분을 AI 칩셋을 통해서 하드웨어 인프라가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해서 실제 매뉴얼하게 하는 것보다 굉장히 진보된 성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AI 칩셋을 이용해서 또 인프라를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한전무님 말씀하신 대로 또 운영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운영의 자동화에 대한 욕구가 높은데요. 이에 대응하는 화웨이 솔루션이 있나요? 맞습니다. 그 앞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오퍼레이션 관점에서의 중요성을 한전무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제목에 어떻게 제목을 달아봤냐 하면 인텔리전트 인프라의 트렌드라고 이제 달아놨고, 한쪽은 수동, 다른 한쪽은 AI 기반의 지능형 인프라라고 제가 한번 제목을 한번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이 IDC에서 말씀하셨던 오토메이션, 인텔리전트,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화웨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인텐드 드리븐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큰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다른 용어를 좀 사용을 하게 되면, 기존의 방법은 리액티브 모드, 즉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면 그거에 맞게
운영자분들이 뭔가 액션을 취하는 방법이 현재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지능형 인프라의 용어를 다른 쪽으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프로액티브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IDN 또는 각 어떤 벤더의 솔루션들이 해당 인프라의 어떤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실시간으로 학습을 해서 뭔가 어떤 일들이 발생하기 이전에 프로액티브하게 제안을 하는 것들이 앞으로의 인프라를 운영하는 거에 어떤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화웨이에서는 그러한 어떤 프로액티브한 모습들이 현재도 가능하게끔 AI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그거를 화웨이에서는 전체 마케팅 슬로건으로는 IDN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예제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스스로 진단하는 똑똑한 인프라라고 이제 제목을 달아봤는데, 운영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겠지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하나의 예는 옵티컬 모듈이라고 해서 장비와 장비를 이어주는 어떤 인터페이스는 광 모듈 또는 옵티컬 모듈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흔히 이제 GBIC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GBIC을 꽂는 옵티컬 모듈이 있게 됩니다. 옵티컬 모듈이 이제 장애가 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제 파급 효과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옵티컬 모듈 자체가 문제가 발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장애가 난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리액티브의 현재의 모습이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화웨이의 모습은 프로액티브한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웨이에서는 현재 인프라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서 그것을 학습하고 저희가 AI,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그 어떤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 옵티컬 모듈이 장애가 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는 한 6개의 인자가 옵티컬 모듈이 프로액티브하게 장애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인자값들이고요. 이러한 인자값들을 통해서 고객에게 미리 알려주는 역할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화웨이 내부에서는 화웨이 IT가 저희 한 19만 명 정도의 화웨이 직원들이 있는데 실제 19만 명들을 위해서 화웨이 IT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실제 이 AI 기술을 통해서 사전 장애 대비를 이 옵티컬 모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옵티컬 모듈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AI를 통해서 감지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AI를 통해서 스토리지가 어떻게 향후에 똑똑하게, 인텔리전트하게 발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인프라가 AI를 통해서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고, 운영 관점에서 어떻게 AI를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지 이렇게 3가지의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3가지 한번 마지막으로 총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웨이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앞으로의 세계는 모든 것이 센서화되고 모든 것이 연결되고 그러한 센서와 연결된 것을 기반으로 지능형 세계로의 발전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위해서 화웨이는 좀 더 지능화된 커넥티비티를 제공을 하고 지능화된 컴퓨팅 환경을 제공을 하는데 여기에 핵심이 AI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기 웨비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AI를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기반으로 이루어진 ICT 인프라에도 AI 기술을 현재도 적용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솔루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내용은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AI 패브릭, 즉 앞서 제가 고속도로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 그 다음에 스토리지에서의 똑똑하게 미리 학습을 해서 미리 읽어갈 부분들을 인지하고 리드 캐시에 올려놓는 AI 캐시. 그 다음에 3번째는 운영 상황에서 미리 학습을 해서 장애에 대한 예측 부분들을 해주는 AI 인사이트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ICT 인프라에서 화웨이가 준비하고 시작한 부분들은 현재 이러한 분야에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점점 더 많이 AI에 관련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 기술들을 화웨이에서 계속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화웨이에서 발표하는 비전이나 그다음에 화웨이에 가지고 있는 커넥티비티와 컴퓨팅을 통한 AI 실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앞으로 4주 동안 오늘 포함해서 4주 동안 진행될 AI 화웨이의 솔루션 웨비나에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무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웨이와 함께 AI 트렌드와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 중에 뽑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AI 기술 및 인텔리전트 인프라에 관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기업 중 화웨이에서 제공하는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마디는 이제 굉장히 네, 축약해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어려운 주제인 것 같은데 화웨이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화웨이는 하이실리콘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실리콘이라고 하는 자회사에서는 AI 칩을 연구하고 AI 칩을 설계하고 그러한 곳에 굉장히 특화된 자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CT 제품을 내놓는 회사 중에 AI 칩을 설계하고 AI 칩을 디자인하는 회사가 화웨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통합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통합할 수 있는 벤더다라고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가 기술 규모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데 비해 기업 이미지와 시장 선도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보수적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어떤 대응 전략이나 방안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사실은 그 기술이나 규모 면에서 앞서 질문하신 분의 말씀처럼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ICT 기업 중에 특히 이제 하드웨어 기반의 ICT 기업 중에 제가 알기로는 포춘 500대 기업의 넘버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포춘 500대 기업의 61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포춘 500대 기업을 살펴보시면 하드웨어 기업 중에 저희보다 앞선 기업은 없습니다. 그 웨비나가 저희의 브랜드 레코그니션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작한 첫 번째 도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웨비나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마케팅 활동을 이 웨비나를 기점으로 더욱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화웨이의 많은 전략을 보시려면 오쇼TV에서 화웨이의 지난 앞으로 4주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머신러닝 등이 완벽히 적용된 사무실 환경은 지금과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화웨이가 제안하는 비즈니스 사무실 환경 모델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제 서버 인프라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요거는 네. 앞으로 좀 더 들으시면 더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상무님이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제가 오늘은 화웨이의 ICT 인프라, 즉 서버라든지 네트워크, 스토리지가 이제 주된 그 내용일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스토리지하고 네트워크 부분, 그 부분을 주로 말씀드렸죠. 화웨이의 다른 솔루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희 이제 VC라고 하는데 네. 비디오 컨퍼런스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다른 vendor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VC 솔루션 중에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주는 솔루션이 있어요. 네,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네. 영어로 얘기를 하면 그 한국어로 이렇게 나오는 네. 솔루션이 있거든요. 네, 네. 걔도 AI 기술이 들어간 솔루션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트랜슬레이트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글 트랜슬레이트도 AI 기술이 들어간 솔루션이거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트랜슬레이트 그 툴이 있습니다. 걔도 저희의 AI 기술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뭐 VC가 됐던 아니면 다른 쪽의 어떤 솔루션에서도 저희 자체의 AI 솔루션이 들어간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의 확대를 통한 클라우드 생태계 확장과 엣지 컴퓨팅이 향후 중대해지는데요. 자율주행, 자율자동차의 엣지 컴퓨팅은 상당히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커질 것 같은 분야와 화웨이는 어떤 분야의 엣지 컴퓨팅에 주력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네, 화웨이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웨비나를 하다 네. 보니까 전략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네. 사실은 앞서 제가 스토리지, 아까 AI 칩 들어가 있는 스토리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AI 칩이 들어가 있는 스토리지가 엣지 컴퓨팅의 사실은 한 분야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AI 스토리지를 엣지에 넣고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에 AI 그 스토리지 클라우드도 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신 부분 중에 5G 확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시다시피 5G는 화웨이가 넘버원 마켓 시어를 가지고 있는 벤더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엣지 컴퓨팅 관련해서는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토리지에 대한 엣지 스토리지도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통신사에 국한되긴 하지만 서버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 AI 서버가 따로 출시가 있습니다. X86도 있지만 저희 AI 칩이 들어가 있는 쿤펑이라고 하는 자체 AI 서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 서버를 통해서 엣지 컴퓨팅도 충분히 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같이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DC가 제시한 회복의 5단계에 있어서 현재 한국 주요 기업은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무님이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IDC가 코로나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리서치 중에 이제 가장 지난 몇 달간 조금 더 초점을 맞췄던 키워드는 결국은 뭐 저희가 이제 영어로는 moving to the recovery라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회복을 향해서 가는 어떤 그런 여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하고 조금 이건 맞물려서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 자체가 아시아권에서 특히 동북아 쪽이 조금 더 빠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그 숫자를 조금 안정화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조금 이제 그렇지 못한 다른 지역의 국가들에 비해서 이미 한 3단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탄력성을 회복해서 어떻게 이제 그로스로 조금 더 이 모멘텀을 만들어 가느냐. 그래서 3단계 내지 4단계, 조금 더 빠르게 가 있는 기업들은 한 4단계까지 이렇게 봤을 때 한국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한 3단계에서 4단계 여기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코로나가 조금 더 심각한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전히 2단계 뭐 이런 데 머물러 있는 경우도 좀 많다.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의 방역과 연동이 되고 있군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이게 경기 침체라든가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런 락다운 같은 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굉장히 원활하게 경기가 이렇게 어떤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기저요건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와 IT 인프라스트럭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전무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되게 단순하게 하면서도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많이 이렇게 또 저희 이제 한테 물어보시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했을 때부터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굉장히 많은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데 이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도 있었고 뭔 차이죠?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까 서드 플랫폼을 이야기하면서 되게 중요한 기반 기술 4가지 영역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모빌리티, 소셜 이 4개가 기반 어떤 기술 환경을 제공하고요. 여기에 혁신을 가속화시키는 동인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AI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IoT도 그렇고 차세대 보안 이런 것들이 다 혁신의 가속화 동인들입니다. 그런데 일련의 이런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런 디지털 혁신의 주요 기술들이 일단은 디지털 인프라에서는 근간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들어간다면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그로스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제대로 구현해 줄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이냐, 아니면 기존에 저희가 철저히 IT라는 그 키워드만 갖고 봤던 인프라 환경이냐, 그렇게 조금 저는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화웨이가 오랜만에 웨비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앞으로 3주 동안 계속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라고 하면 저비용으로 고성능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강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미 많이 써보신 고객인 것 같습니다. AI 플랫폼이나 인프라스트럭처의 장비들도 그렇다고 보면 될까요? 짧게 답변드리면 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제가 아까 VC 잠깐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정정할 답변이 있어서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현재 그 보이스 레코그니션은 현재 버전에서 지원을 하고 제가 아까 그 해석, 영어를 번역은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될 예정이고요. 보이스 레코그니션까지는 되고, 방금 전에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네라고 말씀드렸지만 현재 하드웨어 인프라는 커머디티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AI 관련한 제품이라든지 앞서 제가 말씀드린 플랫폼, 그 다음에 AI 스토리지, AI 네트워크, 굉장히 이제 경쟁력 있게, 가격 경쟁력 있게 제공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상무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저희의 전략의 일환으로 웨비나를 오늘부터 4주 동안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저희 화웨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은 저희의 비전과 AI 트렌드, 인텔리전트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은 저희의 제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향후 3주 동안에 계속해서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참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20일 목요일에는 화웨이와 함께하는 웨비나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캠퍼스 네트워크 솔루션에 대한 내용을 방송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과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